연서대학교 경영대학의 박영렬 교수입니다. 제가 내년 2월 말에 정년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이 학회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영광을 얻었는데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5년도에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GIBM 현장에 가서 회장님하고 한 4박 5일 동안 같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젊은이들과 같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이 바로 여기서 나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가라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책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우중의 끝나지 않은 도전입니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파괴적 혁신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내는 것이 기업가 정신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김우중 회장께서는 2020년 영면할 때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복합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제가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 참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그리고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니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온 책이 제 책입니다. 아마 회장님이 한 100만 권 팔릴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하고는 별로 뭐 얘기할 때 그렇게 기쁜 모습을 안 하셨는데, 젊은이들하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시고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하노이에서 뵈면서 역시 그 김우중 회장의 그 가슴에는 청년에 대한 따뜻한 어떤 뜨거운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책의 마무리에 김우중 회장님께서 그 글로벌 기업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기업가가 되기 위한 출사표라는 이름으로 제 책 맨 뒤에 그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대우가 창립이 돼서 김우중 회장님께서 영면하실 때까지 소위 말하는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에 대한 이 의미, 소통, 신뢰, 기회, 가능성, 신용, 그리고 나눌 때 더 의미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창조에 대한 생각, 창의성, 헌신, 그리고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고 조국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우가 설립되면서 가졌던 소위 말하는 그 대우그룹의 사운인 창조, 도전, 희생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정신 자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실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번 이루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로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끝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다른 기업가와 다른 어떤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쓴 책에 대우 정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 정신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김우중 회장님의 도사론에 대해서. 김우중 회장님은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도전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1m 뛰어넘고 2m 뛰어넘고 10m까지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정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얼마든지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금융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국가를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것을 봤을 때 이런 새롭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보람을 느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척 정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준비된 사람만이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개척을 하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병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승 정신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그 문구는 여기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한국의 마지막 세대가 되자. 그리고 후대를 반드시 선진 한국의 세대가 되게 하자. 그리고 대외 사업은 창조, 도전, 희생이다. 그야말로 이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마 작년부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소원을 이루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같이 못하셔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과제는 선진국이 됐는데 이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의미 있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아마 옥포조선에서 이 젊은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좁아졌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도 많다.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해내는 용기 있는 개척자들에게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온 것이 아닌가. 젊은이여 우주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위 말하는 그 젊은이에 대한 가능성, 꿈, 그리고 창조, 도전, 희생, 더불어 사는 모습들, 정직, 겸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9년도에 가졌던 생각 역시 제우가 주장하는 창조, 도전, 희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실천이었고, 그 중심에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쟁의 변화를 2008년부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부터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글로벌 재편 시대가 열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강대국 간에 있어서 어떤 경쟁 자체가 소위 말하는 다자 경쟁으로 재편이 되면서 세계 전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인도의 역할은 상당히 부상이 될 것이고, 결국은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로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30년도에 글로벌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노이에서 김우중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회장님 생각을 많이 따라갔지만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만양병설입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 인력을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이 백만양병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세계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엣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글로벌 아시아 시대가 올 것이고, 이 아시아 시대가 왔을 때 과연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우중 회장님께서 GIBM을 시작을 하셔서 대우 세계경영연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어온 것은 상당한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복합 위기 시대에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 뭐 코로나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자국 패권주의가 우리 세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 초에 대우가 세계 경영을 시작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블락화입니다. 지역 경제 통합에 의해서 유럽과 미국이 어떤 면에 있어서 지역 중심적인 패권을 누렸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패권은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어떤 식으로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김우중 회장께서 가졌던 이런 기업가 정신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도에 글로벌 아시아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가 정신도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96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 60년이 지났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기업가 정신도 이제는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ESG, 요새 ESG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입니다. 열정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눈을 감을 때까지 기업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가에 대한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세상의 변화가 우리가 예측 불허하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의 가능성만 있다면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G는 위대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 선진국이 선도국가로 세상을 움직이려면 저는 위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은 제가 보기에 2020년 영면을 하실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GIBM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창조와 도전과 희생에 대한 그런 의미를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실천하셨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 보국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창제 도전 희생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셨고 도전을 하셨고 결국은 위대함이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의 중심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의 중심에는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우를 다녔습니다마는 회장님 얘기하면 다들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이들한테는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와 젊은 국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의 가능성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세세한 모습보다는 왜 지금 우리는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창출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초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글로벌 환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우중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기업가 정신을 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고요. 지금 무역 적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세계 시장에서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세계 경영을 선도할 새로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는 존경받는 선진국이 돼야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김우중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김우중 회장님과 함께했던 하노이에 있어서의 4박 5일은 학자로서 저한테는 영광이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은 저에게 아마 그 회장님이 가진 스테이크의 반을 잘라서 저한테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따뜻했던 회장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